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오늘 날씨 장난 아니죠? 시베리아가 따로 없어요. 시베리아가 또. 시베리아. 하여튼 발음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강의실은 따뜻하죠? 야, 이거 또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하여튼 감기들 조심하시고, 우리 공부하는 데는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2주차 수업인데, 오늘 저 확인학습 문제 나갔죠? 자, 우리 확인학습 문제들 꼬박꼬박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 이제 합격자 모임 나갔고, 요새 아주 그냥 맨날 술 먹고 노래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합격자 모임 가서 합격생분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일일학습. 자, 이게 합격의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세요. 우리 실력이 한 방에 일취월장하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씩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니까 하여튼 좀 일찍 오셔갖고 한 10분 일찍 오셔갖고 그 12문제 지문 뭐 금방 풀죠? 한 3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시간씩 푸네. 1시간씩.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데요. 이게 다 기출지문들입니다. 기출지문들. 그 수준에 맞춰갖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 물어보고 있으니까, 미리 좀 시간 내셔갖고 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의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광역도시계획이 틀렸네요. 도시군 계획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유치하게 이렇게 또 물어보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가 아니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광역계획권으로 묶어주고요.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그 다음 3번의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거기서 틀렸죠. 항상 이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일부, 우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전부에다 수립할 때는 그냥 인천광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 근데 인천광역시의 일부, 요 우리 동네, 왕길동, 요 일부에다만 수립했을 때는 이름을 지구단위 계획, 왕길동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 4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이죠. 그 다음 5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 2, 3, 4는 다 틀렸는데 5번은 또 맞죠. 다 틀리게 하면은 또 눈치챌 것 같아갖고 하나씩 맞는 거 하나씩 이렇게 껴줘요. 그래서 5번은 맞고요.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 3가지 있네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6번.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즉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땡, 틀렸죠.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이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죠. 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명령하니까 수립을 시도지사가 수립해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으로 딱 시작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가 수립,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고요. 자, 6번 질문이 29회 작년 정답 질문입니다. 작년 정답.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항상 핵심이 지정권자예요. 그럼 또 7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한 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자, 일단 수립권자 찾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를 먼저 찾아야죠. 그래서 도에서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 거냐? 도지사. 도지사가 지정해요. 그럼 도지사가 지정해서 명령하니까 수립은 시장, 군수 공동 수립하는 거죠. 시장, 원수가 공동.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원수 공동 수립해서 다시 도지사에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도에 관할 구역일 때는 도지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 시장, 군수가 수립, 다시 도지사의 승인. 그래서 6번하고 7번, 자고 2개 지문이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하여튼 제일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2개 다 틀렸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8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맞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 군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그래서 그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수립하고요.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할 수 없는 계획이죠. 그 다음 9번. 시장원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자, 이거는 뭐 무조건 틀렸어요. 우리 공법에서 위계질서. 시장 군수가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절대 없어요. 시장원수는 바로 위에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는 거죠. 도지사.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어요. 누구한테 승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이 없다. 그래서 자치권, 승인이 없죠. 아이고,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10번. 주민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절대 위반할 수는 없고요. 위반을 제한. 위반해달라고 할 수가 있죠. 기, 지, 구.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구. 딱 3개만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아유, 또 돼요? 돼요? 하여튼 기반설 요거 제한하려면 얼마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될까? 오, 어쩜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 그것도 역시 작년 기출. 아우, 깜짝 놀랐어요.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습니다. 그 다음 11번.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맞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은 제일 센 거예요. 오늘 우린 배울 건데, 내 땅에 개발제한구역 지정했다. 땅이 아니고 똥됩니다. 똥.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일 세게 규제하는 거니까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고요. 그럼 12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다음 날이 아니고 고시한 날부터 효력, 행위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자, 또 확인학습 문제 또 한 12개 풀어보니까 피곤해지세요? 피곤해지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문제 푸는 것들 연습도 하는 거고요. 자, 다 또 들었어요? 이제 66페이지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자, 오늘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들 하나씩 우리가 쭉 배워나가고요. 그럼 저번 주에 토지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자, 절차를 우리가 쭉 총론으로 이제 싹 공부를 했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이 토지계획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하나씩 풀어보면은, 자,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얘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계획이냐? 관리하게 한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관리한다는 것이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정비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집행한다 그래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됐다. 근데 집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구속적 계획. 이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하는 게 아니고 입안한다 그래요. 입안. 용어부터 다르겠어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자, 오늘 문제에서 안 물어봤죠? 여기서 물어보려고 제가 안 물어봤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할까요? 도시군, 특광시군이니까 그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시원수가 원칙적으로 입안한다 그래요.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입안할 수가 있죠. 국토부 장관은 전국 토를 놓고 하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사는 광역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면은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요. 자, 여자들이 입안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국가하고 지자체 이거 합쳐갖고 뭐라 그래요? 세 글자. 행정청. 그래서 행정청만 입안할 수 있고 절대 이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입안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입안을 제한만 할 수가 있죠. 그럼 입안은 계획 아니니까 요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 결정 이제 사인하고요. 결정한 내용을 고시합니다.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라고 하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틀려요.
지형 도면으로 고시까지 해줘야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 그럼 이방권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람은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권자. 자, 이거는 이제 별표 3개라고 그랬고요. 결정권 이꼴 자치권. 그래서 결정권자가 그 자치권자. 그래서 원칙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럼 예외적인 결정권자. 자, 먼저 일반 시장이나 군수. 이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딱 자기가 결정 못해요. 원칙은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 도지사가 결정 사인을 해주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 시장 군수가 또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죠.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이 지구단위계획 관할구역의 일부에만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이 지역적인 거니까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시장원수가 결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시장원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지구만 결정한대요. 무슨 시장원수가 지구를 책임져요? 아무튼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시장원수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일 때는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 결정권자 그리고 이방권자.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체계할 때는 이 사람들이 계속 나요. 오늘도 또 나올 거예요. 이방권자, 결정권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봤고요. 다시 본 게 아니고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 이방권자들 한번 봤고, 그래서 이반해갖고 결정고시, 지형도면 고시. 저번 주에 이 절차,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총론. 그래서 총론을 우리가 배웠고, 자, 오늘은 이제 결정에서 집행해 나가는 내용들 하나씩 싹 배워 나갑니다. 자, 1번은 이제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2번이 용도 구역. 그래서 일단 지역지구 구역제 요거부터 우리가 보고요. 그럼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란 자 앞에 다 용도가 붙었죠. 뭐를 다 정해주는 거냐? 용도, 이 토지의 쓰임새를 행정청이 계획으로 딱 정해줘요. 이 땅을 이렇게 쓰세요. 딱 용도를 정해주면 이 용도대로만 이제 토지를 쓰게 되죠.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요하는 제도를 지역지구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요거를 조금 유식하게 우리 학계론에서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차단하는 게 대표적인 실정법상의 제도로서 지역지구 구역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도는 뭐냐?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토지공법의 출발, 모든 토지규제의 출발이 되는 것이 용도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용도 지역부터 하나씩 쌓아봅니다. 이 용도 지역제는 우리 시험에 2문제씩 매년 출제가 되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우리 별표도 아무나 막 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별표 3개짜리다.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법을 공부했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제. 올해도 2개, 작년에도 2개, 꼬박꼬박 2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이 지역자가 붙으면은 이거는 전국의 토지가 돼요. 지역과 지역이 모이면 우리 국토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다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역. 그래서 내가 땅을 갖고 있다. 그럼 내 땅에 내가 몰랐을 뿐이지 무조건 용도 지역이라는 건 다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 저 지방이라도 토지 갖고 계신 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안타깝다 그래요. 토지 가격이 뭐 2년 동안 2천조가 올랐다 그랬죠. 뉴스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2천조가 올랐다고 지금 난리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위 딱 30%밖에 없어요. 그럼 30%가 2천조의 불로소득을 얻은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안 느끼죠? 뭐 별로 뉴스를 안 보니까.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봐 뉴스 자체를 안 본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땅을 갖고 있다. 그럼 내 땅에는 무조건 빠짐없이 뭐가 다 지정이 되는 거냐?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무조건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 용도 쓰임새를 딱 정해주는데 우리 용도 지역에서 용도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이다라고 그랬고요. 저 전국토에 빠짐없이 생활권을 싹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거생활권으로 지정했다. 그 말은 주거생활에 맞게 토지 써라 그이죠. 그런데 하나의 토지에 주거지역도 지정하고 공업지역도 지정하고 농림지역도 지정해서 그 주거생활도 하고 농업생활도 하고 다 해먹으세요. 다 해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거생활에 맞게 땅에다 아파트 주택을 지었어요. 그 땅은 끝났죠.
농사 못 져요. 그래서 이 생활권이라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하나만 지정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의 토지의 용도 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절대 중복 지정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 딱 하나의 생활권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국토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생활권을 지정하고요. 이 생활권 지정해놓고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규제합니다. 즉,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제한, 그거를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한다. 그래서 법률용어로 행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 가지 제한합니다. 먼저,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건축부터 제한해요. 건물 짓는 것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주거생활권,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요. 주거지역에 주택이라는 건물은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주거생활에 주택은 딱 맞으니까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 모텔, 숙박시설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집 앞에 러브호텔 딱 생겼어요. 삐까뻔쩍한 러브호텔 들어왔다.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전망 좋은 집. 전망 좋은 집. 갑자기 애들이 치마자루 붙들고 망원경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원경이 맨날 거기로 가 있어. 그 살짝 커튼이 조금 열려 있어. 거기 맨날 뚫어지게 보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자 이런 주거생활권에 맞지 않는 모텔 이런 거는 주거지역에 건축 못해요. 그러면 내 땅에다가 내 돈 가지고 모텔 지겠다는데 못하게 하죠. 그거를 건축 제한한다 그래요. 건축 제한. 그래서 결론. 우리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는 모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왜 건축할 수 없는 거냐? 건축 제한에 걸려갖고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건물,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에 따라서 인구 밀도, 기반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주택가, 주거지역에서 골목길 정도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막 30층, 50층 큰 빌딩 들어왔어요. 감당 안 되는 거죠.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을 짓도록 건물의 크기를 또 제한해요. 그거를 건폐율하고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오늘 이제 다 배울 거예요. 건폐율은 건물의 수평 크기를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용적률은 건물의 입체 크기, 층수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다 건물의 크기 제한하는 것들이고요. 딱 요 세 가지 제한합니다. 이 세 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생활권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을 용도 지역. 그래서 66페이지 맨 위에 볼까요? 맨 위에 그 의부터 한번 보죠. 용도 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그 토지 이용부터 제한까지 묶어가지고 행위 제한한다 그래요.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공익 증진을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거다 있죠.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우리 용도지역제는 이거 봤죠? 불과 2주 전에 했죠? 뭐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 보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게 키워드예요. 그럼 중복되지 않게 전국토에 빠짐없이 뭐를 지정해 주는 거냐? 생활권. 생활권을 지정해 놓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 행위 제한하죠. 저 밑으로 가볼까요? 자, 2번에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세분. 자, 그겁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에다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결정 동그라미. 그럼 용도지역의 지정을 뭐 하는 거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대요. 그럼 용도지역의 지정이 이꼴 뭐가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정권자 이꼴 누구라고 그러면 돼요? 결정권자, 지정권자는 곧 결정권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 결정권자도 이렇게 싹 써놨는데 이 중에서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원칙 누구겠어요?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원칙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사인해갖고 용도지역 지정해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는 용도지역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장원수는 뭐만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지구만 결정한다고 그랬죠.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만 결정. 시장원수는 용도지역 결정 못해요. 국토부 장관은 자기가 입안해갖고 결정하면 되죠.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거니까 국토부 장관은 자기가 입안해서 용도지역 결정할 수가 있고요.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결정 못해요. 그럼 결정권자 중에서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사람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항상 우리가 행정청 써줄 때는 높은 사람부터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맨 앞에 누구부터 나와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누구냐?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런 이제 용도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하고 세분 한번 쭉 보죠. 자, 일단 우리 국토는 크게 4가지 용도로 구분해갖고 지정을 해요. 도시적, 그리고 관리적,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전적. 그래서 저희 4개를 4대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일단 앞글 졌다 갖고 도, 관, 농, 자. 그래서 우리 국토는 무조건 요 4개 용도 지역 중에서 하나로 구분해갖고 지정하고요. 다시 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은 생활권에 따라서 도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다시 세분해갖고 지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 상, 공, 녹 이게 다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네 중에서 하나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 보호생계. 자, 요 셋 중에서 하나로 세분해갖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4개, 관리지역이 3개. 그러니까 4개, 3개니까 여기까지 7개죠. 8개, 9개. 그래서 4용도 9지역. 자, 이게 우리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일단 법률만 딱 보면은 몇 개 나오는 거냐? 9개. 딱 9개 나와요. 4용도 9지역. 그 9개 정도면은 우리 할만하죠? 9개도 그렇게 벅차요? 9개 정도면 할만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면 66페이지 맨 밑에 볼까요? 또 하나 1번에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그 인천도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그러죠? 왜 밀집돼 있을까? 개발돼 있다 그죠? 살기 편리하니까. 이 개발해갖고 살기 편리하니까 밀집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밀집돼 있다는 것은 현재 개발돼 있다. 밀집이 예상된다는 것은 개발을 할 곳이다. 그래서 현재 개발돼 있거나 개발을 할 곳으로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곳이다. 그럼 우리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주된 목적. 얘는 한마디로 뭐 할 땅이냐? 개발할 땅. 건물도 짓고 개발할 땅을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지역이라고 무조건 개발만 한다? 그러면 또 틀려요. 녹지지역만큼은 보전이요. 녹지의 보전.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다시 페이지 가볼까요? 맨 위에. 자,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 상, 공, 녹. 세분해갖고 지정하죠.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다. 자, 뭐 유식하게 써놨는데 그게 뭐냐? 주거생활권. 상업지역은 상업 업무의 편익 증진, 상업생활권이고요.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 공업생활권. 그래서 주, 상, 공업지역은 다 생활권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녹지지역 봐요.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뭐 등등을 위해서 그 밑에 줄 끝에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그럼 녹지지역만큼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뭐 할 땅이냐? 보전할 땅. 그래서 녹지지역만큼은 보전한대요. 그 다음 밑에 또 하나 2번에 관리지역. 그 밑에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요 지역들은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죠.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얘들은 묶어갖고 무슨 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 비도시.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비도시 많이 쓸 거예요. 비도시 지역이라고 할 때는 어디라고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얘들을 묶어가지고 비도시. 이 비도시 지역은 개발할 땅이 아니고 뭐 할 땅이냐? 보전할 땅. 그래서 크게 도시 지역은 개발할 땅, 비도시 지역은 보전할 땅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비도시에서 요 농림지역,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은 이름에서 농지하고 임야입니다. 농지와 임야. 요거를 줄여갖고
농림이라고 그래요. 농림. 그래서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자,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당연히 비도시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 그다음에 있죠. 농업진흥적을 농지 딱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거기 저 시골에 우리 평야 있죠. 호남평야, 김해평야 이런 평야지대 이런 거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요.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있죠. 보전산지는 보전할 산림, 임야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백두대간의 산줄기 있죠. 이 백두대간의 산줄기 우리나라에 뭐라 그래요? 허파라고 그러죠. 허파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백두대간의 산줄기 임야로서 자,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럼 농림지역은 물어볼 만한 논점이 딱 그 두 개요. 주된 대상. 자, 농림지역은 어디다 지어하는 거냐? 두 개가 대상이죠. 농지를 좀 유식하게 농업진흥적, 임야를 보전산지. 그래서 다음 중 우리 농림지역의 지정 대상인 것은 그래서 그 두 개 찾아라. 딱 물어보기 좋아요. 농업진흥적하고 보전산지 이 두 개가 농림지역의 대상으로서 목적은 뭐래요? 농림업의 진흥. 농업, 임업, 축산업. 1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농사짓기에서 보전할 땅. 그거를 농림지역, 농사지을 땅이다. 그래서 논, 밭, 산 이런 것들이 다 농림지역이에요. 우리 농림지역의 전 국토의 딱 50%입니다. 우리 국토의 50%가 논, 밭, 산 이런 농림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식량자원, 식량도 아주 중요한 안보의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쌀 한 토를 생산을 안 해요. 외국에서 다 수입해 왔다. 처음에는 싸게 팔아줘도 나중에 막 몇십 배 뛰어버리면 감당 안 되죠. 막 굶어 죽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의 국민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런 농림지역은 개발할 땅이 아니고 뭐 할 땅이냐? 보전. 농사짓기 위해서 보전할 땅. 그래서 우리 국토의 딱 50%라고 그래요.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자, 어디서부터 앞글자에다 다 동그라미 칠까요? 자연환경 할 때 자. 수자원 할 때 수, 해안할 때 해, 생태계 할 때 생, 상수원 할 때 상, 문화재 할 때 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 쳐져 있어요? 보존하고 수산자원 할 때 수자 또는 수산자원의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 자 7개 딱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앞글자 그대로 읽어보시면 자, 수, 해, 생, 상, 문, 수 7개를 절대 보전한대요. 자수, 해생, 상문수. 다음 중 국토법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거기다 토질 딱 껴줘요. 토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함겨요. 앞대가리만 딱 알고 있어도 맞출 수가 있죠. 자수, 해생, 상문수 7개를 절대 보전한대요. 그 자연환경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국립공원 이렇게 써있죠.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같은 거 이런 게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할 것. 수자원은 물 가득 저장해놓고 보존하니까 어디라고요? 댐, 소양강 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안은 저 남해 다도해라고 그랬죠. 해안의 절경.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그랬죠. 절벽식으로 딱 끝나는 해안. 그런 해안의 절경 이런 데 찾아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청이죠, 심청이. 그래서 또 상처를 입은 가련한 여인이 그 절벽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딱 서 있다가 갑자기 장면이 딱 바뀌어. 그래 이제 뭐만 남아있냐? 신발 2짝만. 그래서 뛰어내린다. 그래서 해안. 야 이런 거는 또 귀신같이 아시네요. 그 다음에 생태계. 자, 생태계는 습지나 갯벌. 갯벌이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고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수십만 종의 생태계가 서식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갯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새만금이라고 그랬죠. 새만금. 무슨 금이라고요? 그래서 대장금이 아니고 새만금. 그래서 새만금 같은데 이런 데 개발 못해요. 생태계 보고. 그리고 상수원은 저 팔당, 문화재는 경주 이런 데 보존하고요. 수산자원의 보육성, 해조류, 어패류, 양식장, 뭐 통영, 충무 이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수, 해생, 상문수 7개를 절대 보존하자. 그러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다 보존할 것. 근데 어디가 보존 성격이 더 센 곳이냐? 자연환경 보전지역. 얘가 이름에 그대로 보존자 들어가니까 가장 보존 성격이 세요. 저희 농림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전. 그 말은 농사는 지을 수 있다. 농사 지으면서 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사도 못 짓습니다. 이거는 그냥 땅에다 손대지 마라. 노터치예요, 노터치.
그래서 저 설악산, 지리산 이런 데서 농사 짓는 거 봤어요? 그 화전을 일군다 뭐 어디 가니까 또 그러던데 그 산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그러면 살림 방아죄 무기징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다 철조망 쳐갖고 출입 금지.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전적은 그냥 일체 땅에다 손대지 마라. 절대 보전이요. 절대적으로 보전한다 이 말은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규제를 세게 해야 개발을 못하고 보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농림 지역이요. 그러면 도시 지역은 개발할 것 행위 제한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개발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 가장 완화가 돼 있는 곳이 도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 지역과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얘들은 정반대입니다. 도시 지역은 개발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이 제일 약한 것.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이 제일 센 것. 농사 짓기 위해서 보전할 것. 두 번째로 센 것. 서로 상극이요.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쓰임새죠. 개발할 땅, 농사 지을 땅, 보전할 땅. 이거를 절대 붙여갖고 지정해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적 바로 옆에 평야가 쫙 펼쳐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하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게 무슨 지역이냐?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른 지역에 중간에 들어가서 충격을 완화해 준다. 완충적인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충해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관리지역, 저희는 이름대로 뭐 하는 곳이래요? 저 도시지역은 개발이죠. 농림지역은 농사,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그럼 얘는 뭐 하는 곳이다?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이름대로 관리지역이니까 관리만 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 우리 세대에서 다 국토를 이용 개발했다. 후손들 쓸 땅 없다 그랬죠. 후손들 위해서 잘 뭐만 해주겠다. 관리만 하다가 물려줄 땅. 그래서 아직 얘는 목적을 확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지역에 준해서 관리만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3개니까 관리지역도 3개.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만 해주는 것.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 생산, 농사 지을 곳이니까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요.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할 곳이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준한다는 게 비슷하게 관리만 하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이 될 곳이에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갖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전격적으로 신도시 개발하자. 도시개발구역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이 되는 거냐? 도시지역이 될 곳이요. 즉 궁극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될 곳인데 아직 목적을 확정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겠다. 그거를 계획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위로 와보세요.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한번 볼까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는 비슷하게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거기서 딱 끊습니다. 그럼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얘는 구체적으로 무슨 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면은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면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들 세분되는 거는 읽어보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자, 우리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이 주상공록, 관리지역이 보생계, 그래서 사용도 구적. 이게 법에서 규정해주는 용도지역.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이 도시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얘가 대통령령에서 쫙 세분되죠. 이 생활권이 다양해요. 우리 주거 생활권도 주택의 종류들 많죠. 그 다양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생활권이 쫙 세분. 그래서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도시지역의 세분입니다. 이 도시지역만 세분돼요.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죠. 전용주거는 다시 1종하고 2종. 일반 주거는 1, 2, 3종. 준주거. 그래서 주거지역만 2개, 3개, 1개. 총 몇 개가 되는 거냐? 6개.
그래서 우리가 지정할 때는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6개 중에서 하나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맨 위에 주거지역 보죠. 주거지역. 전용 주거 1종, 2종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씩 볼까요? 1종 전용 주거. 얘는 목적이 뭐 하는 곳이냐?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한다라고 하고요. 자,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전용 주거는 1종하고 2종 다 일단 목적은 뭐 하는 곳이냐?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한다. 전용 주거는 양호,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보여나가겠대요. 그러면 이 양호한 주거 환경이다, 전용 주거, 얘는 개념이 싼 동네겠어요? 비싼 동네겠어요? 비싼 동네라고 그랬죠. 우리 딱 이미지 떠올리면 누구 사는 데라고 그랬어요? 회장님 댁.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 댁 있는 동네. 그래서 대낮에도 쥐새끼 한 마리 안 다니죠. 그 고급 주택들 쫙 있고 그 차고가 쓱 열리면서 시꺼먼 외제차 나오고 아주 재수없는 동네야. 아무튼 그래서 전용 주거는 비싼 동네다 이렇게 딱 이미지 떠올리고요. 저 서울로 따지면 어디 있겠어요? 뭐 성북동, 한남동, 평창동 뭐 그런 아주 비싼 동네인데, 자,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1종하고 2종.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단독주택이 말 그대로 2층집 같은 거죠. 회장님 댁. 그게 1종 전용 주거. 근데 2종 전용 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이래요. 공동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아파트. 그럼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있는 2종 전용 주거. 이거 우리 어디서 봤을까요? 올해 상반기에 히트친 드라마 있죠? 스카이 캐슬. 거기 아파트, 그런 비싼 아파트가 있는 동네. 그게 무슨 주거지역이냐? 2종 전용 주거. 캐슬 안 봤어요? 애들이 이미 다 대학 들어갔나? 아무튼 그래서 스카이 캐슬, 여기서 나왔던 그 아파트가 있는 동네, 그런 데가 2종 전용 주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전용 주거 지역은 다 양호한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하자.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1종 전용 주거 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하자. 그거는 2종 전용 주거 지역. 자, 읽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용 주거 봤고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대부분 뭐냐? 일반 주거지역. 일반적인 주거지역.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인데요. 얘는 일반적이니까 1, 2, 3종 종류가 3개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 자,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거고요. 3종은 고층 또 그러면 안 돼.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그럼 일반 주거 지역은 1, 2, 3종 다 일단 목적은 뭐 하는 것이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 만들어하자. 편리하다 이 말은 우리 집 옆에 슈퍼, 이발소, 미자원, 목욕탕, 세탁소, 음식점 이런 근린 생활시설들이 싹 밀집돼 있어갖고 쓰레빠 끌고 5분 내로 다녀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편리하다 그러는데 집 옆에 슈퍼나 음식점 이런 거 있어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그리고 우리 또 그 술집에서 또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보면은 동네마다 뭐 있어요? 반죽 만들어 놓고 아유 더러워 죽겠네. 아무튼 그래서 좀 더럽고 시끄럽고 해도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자. 이게 일반 주거지역인데, 자, 일반 주거는 1, 2, 3종 3개가 있으니까 단독, 공동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층수로. 저층, 중층, 중고층. 그럼 저층이라는 것은 낮은 거죠. 몇 층이 아니야? 4층 이하. 그래서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1종 일반 주거는 우리 딱 이미지 어떤 거 떠올리면 돼요? 단독주택 밀집지역 있죠.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거 밀집해 있는 곳이 1종 일반 주거. 이게 대부분 재개발 대상이에요. 1종 일반 주거가. 그래서 저층주택 낮은 거. 그럼 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거. 그럼 중층이나 중고층이나 이건 다 뭐겠어요? 아파트죠, 아파트. 그래서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럼 우리 동네는 2종 일반 주거가 될 수도 있고 3종 일반 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이제 딱 배웠으면 야, 우리 아파트 단지 우리 동네는 2종일까 3종일까 막 궁금하고 그런 호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막 그냥 졸고 있어. 그래서 이거 이제 저 집 주변에 중개사 와서 한번 보고 오라 그랬죠. 우리 아파트 단지는 2종인지 3종인지 그 친한 중개사는 한두 명 다 있잖아요.
헛살았어. 아무튼 그래서 그 친한 중개사 가셔갖고 그 뒤에 우리 아파트 단지 2종 일반 주거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3종 일반 주거는 빨강색으로 칠해져 있고 색깔도 다 구분해갖고 다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딱 보고 오면은 이런 일반 주거 이런 것들 맨날 우리가 책에서 배우니까 와닿는 게 없다 그랬죠.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내 눈으로 한번 딱 보면은 확 들어온다면 가슴에 딱 꽂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있는 거구나. 딱 이해가 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책만 갖고 하니까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주 숙제 내드리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떠들고 왔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중개사 사무실에서 한번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씨 추운데 또 들어가면은 사장님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거기서 저 뒤에 지도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사대기 날린다고 그랬죠? 그래도 한번 보고 딱 오면은 확 들어와요. 그럼 이거 이제 일단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2년에 한 번씩. 그럼 다음에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으로 틀린 것은 항상 지분 1번이나 2번은 뭐 갖고 나오는 거냐? 주거지역 갖고 딱 시작하는데 이거를 바꿔주기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지금 뭐 물어봤어요? 뭐 물어본지도 모르는데 맞히긴 맞췄네요. 그래서 2종 전용 주거는 중층주택이 아니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것. 저번에는 요거 한번 물어보니까 다 틀려갖고 오늘은 좀 쉽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두 번째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살짝 이렇게 바꿔갖고 물어보기 딱 좋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전용 주거는 일단 목적은 뭐 하는 거지? 양호. 일반 주거는 편리. 1종 양호, 2종 편리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전용 주거는 다 양호. 일반 주거는 편리. 전용 주거는 1종, 2종, 1, 2 두 개 있으니까 단독, 공동. 일반 주거는 1, 2, 3종 세 개 있으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 준주거. 이 준주거 준자가 붙으면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풀어갖고 얘기하면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럼 우리 집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갖고 상권이 형성되는 주거지역 주택가인데 이거 어디라고 그랬어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집에서 버스 타러 나왔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다. 그런 주거지역이 무슨 지역? 준주거다. 그래서 준주거. 그래서 이거 6개. 이거 막상 따져보면 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를 쉽다고 못해요. 또 쉬운 거를. 그 또 쉬운 거를 쉽다 그러면은 또 옆에 사람이 듣고 아우 재수없어. 또 이럴까봐 소심해갖고 또 쉬운 거를 쉽다고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 아무튼 쉬운 거예요. 이런 거 뭐 합쳐갖고 6개지 엄청 쉬운 거니까 이런 확실하게 개념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상업생활권인데 이 상업지역은 우리 교재하고 순서가 달라요. 항상 순서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거꾸로 써있죠. 근데 우리 바꿔갖고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근유, 일조. 자, 사업지역은 이렇게 4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을 합니다. 자, 근린 사업지역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공급. 가까울 꾼자에다 이웃인자. 가까운 이웃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생필품, 먹거리 이런 것들 사는 동네. 이거 그럼 근린 사업지역은 어디겠어요? 집 주변에 있는 소매시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새는 시장 대신 큰 마트 들어오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이마트 딱 보면은 그 땅은 무슨 상업지역이다? 근린 상업지역. 집 주변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소매시장. 그게 근린. 그다음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시킨다 그래요. 그럼 도시 안에서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 얘는 시장의 규모가 큰 거라고 그랬죠. 우리 밭대기 한다고 그러죠. 저 시골에서 농산물, 수산물 트럭으로 싣고 와갖고 새벽에 경매 벌여갖고 각 지역으로 뛰어가는 거니까 얘는 시장이 큰 거. 한마디로 뭐냐? 도매시장. 그래서 저 서울로 따지면 가락동, 노량진 이런 도매시장들 얘기하죠. 여기 인천도 도매시장 있죠? 뭐 있어요? 인천 살아도 별로 관심이 없어. 아무튼 거기 또 가려고 그러면 차 더럽게 막히죠. 하여튼 중동 그쪽. 그래서 삼산인가 거기 가면서 저도 봤어요.
그래서 도매시장이 유통사업, 소매시장, 도매시장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해요. 그다음 일반 사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의 담당. 이 말은 일반 회사가 밀집해 있다. 그럼 우리 일반 회사들이 밀집해 있어갖고 12시 점심시간에 넥타이 부대들 몰려 나오죠. 이런 회사가 밀집해 있는 거. 서울로 따지면 여의도 같은데 증권회사들 싹 밀집해 있는, 또 요 주변으로 따지면 지역으로 오면은 관공서 주변이라고 그랬죠. 구청 주변 같은데 회사가 밀집해 있으면 일반 사업. 그다음 중심 사업적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 도심이나 부도심을 소위 그 도시의 시내라 그래요. 서울의 시내 하면은 딱 어디요? 명동, 강남. 인천은 시내. 여기요, 여기 왕길동. 자, 아무튼 그래서 명동, 강남 같은 중심 지역을 얘기하니까, 자, 우리 상업 지역은 이름하고 목적하고 근린, 유통, 일반, 중심. 똑같은 말 반복이죠. 똑같은 말이 반복. 그래서 상업적, 예를 들어갖고요, 유통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의 담당이 필요한 곳이다. 그럼 틀리죠. 유통상업적은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유통 기능의 증지. 이 말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이름만 알고 있으면 상업적은 틀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상업지역을 물어봤는데 틀려준다? 그거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 아무튼 사람이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만 딱 잡는데, 이 순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자, 근린 사업에서 중심 사업으로 내려갈수록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거지역은 도시 외곽의 변두리 쪽에 형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 주거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상업지역이 근린, 다음이 유통, 일반, 중심. 중심으로 갈수록 한마디로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순서니까 요 순서대로 상업지역은 정리하고요. 그래야 우리 나중에 검표라고 용적률 요거 외울 때 편해요. 더 쉬워져. 그래서 처음부터 상업지역은 근유, 일중, 순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공업적, 녹지적 두 개만 더 하고 쉴게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렇진 않죠. 표정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자, 공업적은 공업생활권. 자, 무슨 공장을 수요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 전용, 일반, 준공업. 자, 세 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하고요. 전용공업적은 말 그대로 공업의 전용이니까 제일 큰 거. 중화, 해로운 거. 공해성 공업을 수용한다라고 하고요.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 우리 중화학. 우리나라는 중화학 부분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중화학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석유학 있죠? 저 여천 산업단지 가면 정유공장 이따만한 것들 막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석유학 세계 1위예요. 수출품에서 반도체 다음이 석유학이요.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석유학 공장 또는 포항제철 이런 것들이 다 중화학. 공해공장은 대표적으로 염색공장 같은 거라고 그랬죠. 염색하고 남은 물 그게 다 폐수 공해인데, 이 공해공장은 근래 싹 어디로 다 넘어갔을까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갖고 중국의 공해공장들 그냥 질비하죠. 그런데 넘기는 건 좋았는데 거기서 날라와. 그래서 요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다 우리나라에 있던 공해공장이 다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없는데, 아무튼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면 전용공업. 이에 반해서 일반 공업적은 공장이 큰데 공해를 내뿜지는 않더라. 즉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해요. 그럼 공장 큰데 공해는 안 나와요. 무슨 공장? 자동차. 여기 뭐 GM 대우 있죠. 이런 자동차 조립하고 그러는데 공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들 하여튼 자동차 공장이 있다, 아파트용 공장이 있다, 이런 거는 공해 안 나오죠. 그런 데가 다 무슨 공업이냐? 일반 공업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공업적, 이 준자 붙었으니까 따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공업 중에서는 제일 경미한 거, 경공업을 위주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해서요. 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도 있냐? 공장.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경공업, 공장들 많으세요. 집 주변에 지하실에서 사장님이 혼자 기계 돌리는 공장. 그리고 점심때 이제 밥 때 먹고 그러죠. 저희 집에 이제 식당이 갖고 그거 많이 알아요, 제가. 그럼 이 공장, 경공업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무슨 공장? 예, 안경 공장. 예, 맞아요. 예, 그것도 다 경공업. 그 다음에 양말 공장, 수건 공장, 인형에다가 눈깔 붙인다 그랬죠? 그 눈깔 박는 거, 봉제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생필품, 이런 게 다 경공업인데, 경공업도 근래 싹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중국으로.
또는 베트남으로. 그래서 요새는 우리 생필품들 보면 다 뭐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공업도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아무튼 경공업을 위주로 주상 업무 기능까지 있으면 준공업청. 그러면 우리 공업지역 중에서 전용공업은 중화, 공해성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헷갈리는 거는 요거예요. 일반 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한다. 땡. 일반 공업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생각이 안 나니까 여기 다 바꿔준다면.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은 자동차 공장 같이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장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 녹지지역만큼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존할 곳인데 개발 여부에 따라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래서 보생자 세 가지로 또 세분해갖고 지정해요. 그럼 보존 녹지 이거는 도시지역이라도 절대 개발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녹지에 그냥 보전, 개발을 할 수 없는 땅. 그럼 우리 도시지역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다 도시지역입니다. 전부 관할구역이 다 도시지역인데 서울특별시라도 개발할 수 없는 땅, 보존 녹지 많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산입니다. 서울의 남산 뭐 이런 거 있죠. 관악산 뭐 북한산 이런 데 막 들어와서 개발하고 그런 거 안 돼요. 그래서 도시라도 절대 개발할 수 없는 산 같은 거 그거를 보존 녹지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 후에서 개발을 뭐 한 곳이냐? 유보. 그래서 당분간 농사 지을 거니까 개발은 미뤄놨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도시지역의 논밭. 그리고 도시 외곽에 근교 농업하고 그런 거 있죠. 비닐하우스 농사 짓고 그럼 농사 짓기 위해서 개발은 미뤄놨대요. 유보. 그 다음 자연 녹지. 얘는 무늬만 녹지. 녹지를 보존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다. 그럼 제한적이지만 개발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자연 녹지는 건물도 짓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늬만 녹지. 그러면 이 자연 녹지는 개발할 수 있으니까 땅값 싸요 비싸요? 그 이런 거 보존 녹지, 생산 녹지보다 한 땅값 한 20배 이상 비싼 땅이에요. 이거는 토지를 개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늬만 녹지. 그래서 얘는 땅값 비싼 거예요. 자연 녹지라도. 그러면 이 녹지 지역 중에서 우리 투자 가치가 제일 좋은 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 얘는 원래 비싸대니까. 그러니까 비싸갖고 오를 만큼 다 올랐으니까 뭐 그닥 남길 게 없어요. 생산 녹지가 투자 가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얘는 지금 농사 짓는 거니까 개발 못 하죠? 땅값 싸요. 그런데 개발이 유보, 끝났어. 유보가 끝났으면 개발하죠. 그때는 땅값 뭐 20배 이상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 유보. 얘가 내 살아 생전에 끝날지 안 끝날지 내 손자까지 가야 유보가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조금 있긴 있는데 아무튼 생산 녹지 얘 갖고 또 장난쳐갖고 물어보죠.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 위에서 제한적 개발은 허용되는 곳이다. 틀려요. 그럴듯한데 얘는 농사짓기에서 개발을 뭐한 것? 유보. 그래서 유보가 키워드니까 생산 녹지 할 때 생, 유보할 때 유 따갖고 생유. 자, 오늘도 추운데 이렇게 수업 나와주셔갖고 생유해요. 생유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생산 녹지가 유보. 자, 여기까지 주거지역 6개, 상업 4개, 공업 3개, 녹지 3개, 6, 4, 3, 3. 그걸 다 합치니까 도시지역만 총 대통령령에서 몇 개로 세분되는 거냐? 16가지로 세분해갖고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세분.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저를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라고 그랬죠. 주거지역만 몇 개가 있는 거냐? 6개. 1번 용도지역이 1종 전용주거, 2번이 2종 전용주거, 3번은 1종 일반주거 이런 식으로 4, 5, 6 주거지역만 총 6번 용도지역까지 있고요. 상업지역은 7번, 8번, 9번, 10번, 공업지역이 11, 12, 13, 녹지지역이 14, 15, 16, 도시지역만 16번 용도지역까지 나와요. 그리고 비도시 17, 18, 19, 20, 21.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를 빠짐없이 다 지정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한다. 이게 용도지역. 자, 몇 개라고요? 21개. 급도 피곤해져요. 눈 밑에 다크서클 또 들이온다. 아무튼
그래서 합쳐갖고 21개지 각각 따져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목적들 이런 것들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막 1시간을 할애해갖고 이렇게 상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하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씩 걸리는 거지 나중에 우리 시험 보기 전에는요 이거 5분이면 끝나요. 5분 금방 해요. 이게 뭐 별거 아니고 근데 용도지역은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1번부터 21번까지 이 순서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서 외우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한 번 하는 거 아니죠. 하다 보면은 순서도 잡혀요. 일단 전국토는 4개 무슨 지역 있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이 주, 상, 공, 녹. 주거지역이 몇 개? 6개. 상업지역은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 3개. 도시지역만 해결되면 금방 끝나요. 관리지역 보호 생계, 농림, 자연환경 보전 금방 가니까 하여튼 합쳐갖고 21개 많은 것처럼 보이지 절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무튼 21개 용도지역제 싹 한번 봤고요. 그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 행위자. 자, 요거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주지 마시고요.